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서비스업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그런 관련 정보에 기대를 리오프닝, 많이 했죠. 그렇죠, 리오프닝. 그런데 그런 주식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별로 안 좋죠. 네. 별로 그쪽 경기도 별로 안 좋다는 것들이 이 비제조 BSI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한국 경제가 경기 순환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다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산업활동,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출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표, 심리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실제 통계였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건 꼭 우리가 주식시장 두 가지를 보자.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셔야 된다.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 정점으로 7월부터 하락했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이 두 가지 지표는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 심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어떤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걸 발표하고요. 경제 심리지수라는 거 있고 최근에는 또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사실 주가는 심리와 굉장한 영향이 많이 주죠. 그렇죠. 이 코스피 주가지수가요. 이 기업 경기 실사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나 뉴스 심리지수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결국에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면 빼는 거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추가로 매수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심리라는 게 은근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심리 지수들이 뭔지 사실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뭐 기업 경기 실사지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한국은행에서 매달 한 약 3,250개 기업을 조사를 합니다. 경기가 좋냐, 나쁘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데 우리가 흔히들 한국에서 BSI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BSI. 이게 100이 넘으면은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요. 아하. 100이 하면은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엔 100 이상이어야지 네. 좋은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BSI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PMI 지수 그러죠. 그런데 다른 거 하나는요. 우리는 100을 기준하는데 ISM 지수나 그다음에 PMI 지수는 50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ISM이나 PMI는 50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보다 넘으면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많다. 그다음에 그 이하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만약에 막 75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BSI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ISM 지수거나 PMI 지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기준이냐 50 기준이냐 이렇게 기준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BSI의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알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이거를 저 한국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매월 25일 뭐 이 무렵에 매월 발표하거든요. 한국은행 기업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요. 수치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대기업은 어떻냐, 중소기업은 어떻냐, 수출기업은 어떻냐, 내수기업은 어떻냐, 그다음에 특히 그 채산성은 어떻느냐. 그다음에 기업경 할 때 기업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기업경기 LO연이 지금 뭐냐, 뭐 때문에 어렵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대답 1순위가 뭐겠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올라갔죠. 부담이 커지죠. 근데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즉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나중에 올리니까 생산 비용,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다. 이 채산성 지표를 우리 코스피하고 그려보면요,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네. 물론 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보면은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이라는 건 서비스업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뭐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BSI,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코스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 6월 달에 정점을 쳤었어요. 작년 6월에 98로 정점을 치고요.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거 6월께 발표된 것 보니까 83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아, 주가랑 정말 동행하는 지표들이 많아서 볼 게 예.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BSI 동향에 대해서 봤을 때는 작년 6월에 고점이었고 이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인 거죠? 지금은 뭐 100 이하로 훨씬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6월 달 보니까 83이고 그 다음에 작년 6월까지는 대기업들이 경기가 좋다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대기업도 아직도 100 이상이지만은 이 수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네. 작년 6월 무렵에는 수출 기업이 BSI가 110이 넘었었어요. 좋다고 대답하는 수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 6월 보니까요, 90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90이요? 수출 기업도 나쁘다고 대답한다는 거죠. 아.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기업 경기도 나빠지고, 물론 중소기업 경기는 과거부터 나빴었어요. 중소기업 경기는 더 나빠지는데 특히 대기업, 수출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이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제조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제조업 부분도 비슷한가요? 비제조업도 계속 뭐 제조업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고 있지만은 네. 역시 이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서비스업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식 중에서 뭐 그런 관련 종목에 기대를 리오프닝, 많이 했죠. 그렇죠. 리오프닝. 그런데 그런 주식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별로 안 좋죠. 네. 별로 그쪽 경기도 별로 안 좋다는 것들이 이 비제조 BSI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심리 지표들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소비자 심리 지수 CSI, 경제 심리 지수, 뉴스 심리 지수. 굉장히 많네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그럼 두 번째로 소비자 심리 지수 CSI는 지금 어떤가요? 이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은행이 2,500가구를 중심 조사해 가지고요. 뭐 먹고 살기가 좋냐 나쁘냐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 BSI 100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흔히들 참 오해하는데요. 이게 CSI 소비자 심리 지수 100은요. 한국은 2003년부터 이 자료를 발표하는데 2003년 1월에서 작년까지 평균이에요. 100이. 아, 100이 평균이구나.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넘으면요. 우리 네. 가게가 가격 평균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그다음에 100 이하면은 가격 평균보다 비관적이다. 네. 나빠졌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100 미만으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저 의료비, 교육비, 여행비, 내구재 예색비 이런 걸 나눠서 발표하는데요. 사실 맨날 100 넘는 게 의료 교육비예요. 우리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어디 교육 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은 100 넘은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식비, 여행비 같은 게 급락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진정되고 우리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들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것들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경기 때문인가요?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뭐 여행도 덜 다니고 예식도 이제 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역시 똑같은 방향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작년 6월에 고점을 쳤고요. 코스피도 네. 6월에 고점을 쳤죠. 거의 왜 그러냐면은 같이 가네요. 우리가 저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오르면은 아마 한군에 이렇게 조사하면은 경기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하.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안 좋다고 대답하실 거고요. 아, 그래서 동행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주가 오르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도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아, 신기하네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거 과제를 한번 내줘 봤더니 네. 이게 그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어머. 그럼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예. 대통령도 좋아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언론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경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 주가 지수 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예. 지금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예, 그런 거를 주식시장,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영을 하는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비 심리 지수까지 다뤄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경제 심리 지수. 근데 경제 심리 지수는 뭐예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